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내용 정리보다 우리가 실전처럼 같이 모여서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그, 화분해야겠네 이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실제 시간을 재고, 각 파트의 문제를 먼저 쭉 풀어보고, 그리고 해설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러 왔다 이러시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할 거긴 한데 뭐 내용 정리하고 그런 강의는 아니에요. 쭉 볼 거고요. 저희 교재를 보시면 파이널인데 그 보시면 총 1 파트 1은 챕터별로 2차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 내용을 빠지지 않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챕터 2 보시면 이 모의고사가 있는데 진짜 생모사 많이 공부하나 봐요. 우리 그 금요일이랑 토요일날 주말 GS 하잖아요. 그 380명 마감돼가지고 이번에 일요일 반도 또 열었어요. 너무 좋아요. 돈이 얼마일까? 막 이런 생각이 해요. 그쵸? 근데 여기 파트 1부터 파트 2에 있는 이 15회 모의고사가 과거 3년치 GS 모의고사 모아놓은 거거든요. 올해 건 당연히 새 거겠죠? 그래서 그 생각은요, 그, 3번 할 건데, 이렇게 한 파트 풀고 시험 보고 해설하고 한 파트 풀고 시험 보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여기서 랜덤하게 하나 풀고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됐구나. 자, 봐봐. 우리 오늘 뭐 할 거냐면 오늘은 요거 2개 할 거예요. 그래서 1교시 때는 요거 풀고 해설하고 2교시 때는 요거 풀고 해설하고 이렇게 할 거고 마지막 3교시 때는 여기 15회 모의고사 여러분 또 1회부터 시작하면 또 여러분 풀어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 몇 회 풀어볼까 이럴 거예요. 그럼 25분 시간 재고 요거 20 담아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해설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시간 하면 3시간은 파트별로 해설할 거고 마지막 1시간은 최종 모의고사 한번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여서 시간 제거 푸는 게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중급회계 1은 사실 이거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중급회계 1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오늘은 요거 할 거고 그 다음 회차 때 요거 할 거고 그 다음 회차 때 요거 할 거고 그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몇 회요? 1, 2, 3, 4잖아. 우리 6회인데 그 내일은 다음 주에는 내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내일이죠. 내일은 하도 또 개념체계 공부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일 개념체계 할 거예요. 내일은 본인 갖고 있는 요약서나 기본서 갖고 오시면 개념체계 설명하고 모의고사 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 거냐? 우리 고급회계 안 했잖아요. 사실 무료로 올라가 있는 그 기본반 고급회계 6시간인가 8시간인가 그거 들어도 충분한데 뭐 또 문제 왔고 걱정해 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내일 개념 체계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던지 아니면 고급 회계 하던지 해서 이렇게 4번 하고 고급 회계랑 개념 체계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OT는 여기까지고요. OT 영상 여기까지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넘겨보시면 우리 어디 있냐면 금융자산 있어요. 교재 68페이지에 68페이지에 금융자산 있거든요. 그럼 거기 문제를 보면 문제가 총 몇 문제 있냐면 15문제 있어요. 사이즈가 크니까 한 문제 1분에 못할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20분을 드릴 거예요. 5분이죠? 25분까지 풀고 그 다음에 같이 해설할 거예요. 시작. 자, 시작. 하시면 돼요. 고고. 안 내려갈 거야. 나도 여기 있을 거야. 자.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는 연습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문제니까 한 25분 주고 풀었고요. 이렇게 매회 와서 단원별로 시험 보고 맨 마지막 시간에 전체 범위로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계속 해설하고 할 거예요. 교재가 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2차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지엽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꼭 풀어야 되고 꼭 1차까지 시험 볼 때도 알아야 되는 내용 모아놨으니까 오늘 내가 정리하면서 몰랐던 부분 있으면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겠죠? 실제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좀 해볼 거니까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우리 GS 모의고사 6회 있긴 있는데 그거 갖고 좀 부족해요. 솔직히 여러분 좀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요. 오늘 이거 한 날은 대신 따로 제모하기 진짜 복습 안 하셔도 돼요. 많이 문제를 푸니까. 가볼게요. 1번의 지분 상품인데 솔직히 지분 상품은
회계사 시험은 개정되고 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유가 간단해. 그냥 낼 게 없어서 안 낸 거거든요. 심지어 2차 시험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지분 상품의 출제 가능성을 저한테 물어본다면 사실 높지 않아요. 낮아요. 나온 적이 없거든. 아싸 X 이러지 말고 얘들아,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가면 된다는 거죠. 요 정도만. 그리고 지분 상품 세무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뭐 나온지 알아요? FVOCI 채무 상품이 아니라 FVOCI 지분 상품의 처분 손익은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FVOCI 지분 상품의 처분 손익은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일반적은 0이야.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만큼 처분 손실이고, 요거만 딱 한 번 나왔고 나 계산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요 정도는 정리해 봐야겠죠? 해보실 거고,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 이제 시험 얼마 남았어? 며칠 남았어요? 50일. 요즘 어때요, 마음이? 그냥 하루하루가 죽고 싶고 이거 막, 그쵸? 그쵸? 하루하루가 되게 피곤하고 막 압박감 느끼고, 그냥 아유 선생님 내년에 7월반 기본, 올해 7월반 기본만 언제 올리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 수험생의 대부분이 지금 다 이래요. 지금 수험생의 대부분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시험 본번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쵸? 다 누구나 그래. 우리 지금부터 50일 동안 설 실력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 지금 우리 합격이 60점이잖아. 대부분 지금 다 50점대 아니면 40점대라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진짜 대부분. 뭐 물론 뭐 몇 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분들은 이미 60점 넘는 실력이 나왔겠지. 어저께 우리 조교 만났거든요. 작년에도 세법학 때문에 아깝게 떨어져서 붙었을 실력이었는데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어저께 제가 너무 고생했다고 그 소곱창을 사줬어요. 그 비싼 데서 사줬다고요. 술도 위스키 갖고 왔거든요. 따라주면서 이게 맛있는데, 야 너 근데 술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아 선생님 뭐 1차 정도는요 뭐 이러더라고요. 벌써 몇 년 했잖아. 운 나쁘게 떨어져서 그렇지, 붙었어야 될 애가 떨어졌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초시생들이 다 지금 요 정도 실력이야. 지금부터 50일 동안 실력이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유지되고 누구는 드롭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냥 하는 거야. 분명히 나 이렇게 계속 오늘 3번 시험 보고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야 이게 진짜 일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 지금. 그쵸?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시험 봐서 끝까지 하면 점수가 오르는 거고, 여기서 포기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점수 나오는 거예요.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합시다. 그쵸? 이거 점수 뭐 나만 보자, 나만. 지금 벌써 앞에 김복실 씨 몇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도끼를 갖고 오늘 수업 듣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정리하면 돼. 그쵸? 가봅시다. 지금 시험 못 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도 회계사 1차 시험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봤을 때 전과목 평균 38점 나왔어요. 근데 6점 나왔잖아. 그때 참 신기했어. 그죠? 아 되겠지 뭐, 남은 기간 동안 하면. 됐다니까. 해보고요. 지분 상품 만약에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림 그려서 풀면 안 돼. 지분 상품 헷갈려. 무조건 분개해야 돼. 그럼 일단 FVPL 봅시다. 그럼 FVPL 보면 X1년 10월 1일 날 어땠어요? X1년 10월 1일 날 보면 4,900원에 100주를 취득했죠. 그럼 현금 얼마 나가? 현금 100주 여기 4,900원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FVPL 얼마 들어와? FVPL 100주 곱하기 4,900원 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수료로 주당 10원씩 나갔대. 그럼 여기 얼마예요? 5,000원이지. 여기 수수료 5,000원 뭘로 처리해? FVPL은 취득 시점의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잖아. 그래서 요거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죠. 문제에서 주당 공정가치가 4,900원이고 왜 줬어요? 공정가치 4,900원이고 낸 금액도 4,900원이니까 FVPL이 4,900원이야. 근데 만약에 공정가치가 4,800원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4,800원이면 여기 4,800원으로 기재해, 4,900원으로 기재해. 유료학생 4,800원으로 기재해, 4,900원으로 기재해요. 4,800원으로 기재해.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를 기재하니까. 괜찮을까요? 무슨 소린지?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기 때문에 낸돈,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있으면 A씨든 FVPL이든 FVOCI든 그 차이는 다 어디다 기재해? 당기손익에 기재하는 거 알지? 그래서 금융자산은 최초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를 기재하기 때문에 거래가격과 최초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금융자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다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정형화된 매입거래, 정형화된 매도거래 있지? 그치? 정형화된 매매거래 뭡니까?
매매일이 있고 결제일이 있잖아. 매매일날 계약하고 결제일날 돈 주는 거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매매일날 회계 처리에 인식해요? 결제일날 인식해요? 금융자산은 뭐라고요? 매매일날 인식할 수도 있고 결제일날 인식할 수도 있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매매일날 인식한 건 상관없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는구나. 여러분 귓가에 계속 이 노래가 맴돌고 있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그쵸? 슬램덩크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 이날 공정가치가 100원이고 이날 공정가치가 120원이래. 그래서 매매일날 인식할 수도 있고 결제일날 인식할 수도 있어. 근데 말 문제로 뭐 나올 수 있어요? 결제일날 인식하는 경우에는 뭐 나올 수 있어요? 결제일날 인식하는 경우에는 결제일날 인식하면 현금은 100원이라고. 왜냐면 매매일날 100원을 사기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돈만 이때 내는 거지. 하지만 금융자산은 최초 취득 시점에 어떤 금액으로 인식해? 이게 FVOCI라면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 인식하기 때문에 결제일날 인식하게 되면 이날의 공정가치는 이걸로 인식하게 된다고. 그럼 이 차이는 뭘로 기재해? FVOCI면 평가이익으로 OCI에 기재하지. 기억나? FVPL이면 뭘로 기재해?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기재하지. AC 금융자산이면 뭘로 기재해? 어차피 AC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AC 금융자산이라면 결제일날 인식하더라도 매매일날 공정가치로 그냥 기재해줘. 괜찮을까? 그래서 금융자산을 최초 취득할 때 취득 시점에 보면 금융자산 간혹가다 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취득 시점의 거래 가격과 최초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금융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다 당기손익이 반영하고, 정형화된 매매 거래인데 결제일날 인식하는 방법이라면 FVPL이나 FVOCI는 매매일과 결제일의 공정가치 차이를 당기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고, AC 금융자산은 결제일날 인식하더라도 매매일날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괜찮죠? 얘기 있어. 키핸드북 같은데도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했기 때문에 교과실 때. 좋아. 아무튼 나온 김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가격이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준 거고요. 그럼 X1년 말에는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돼 지금? 한 주당 4,900원인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4,700원 됐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 FV, PL 100주 있는데 주당 200원씩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 여기 뭐가 와? 평가 손실로 주당 200원에서 얼마? 2만원 오고 요 금액 당기손익에 반영되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문제에서 FVPL로 반류했을 때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 100주가 있고 FVPL은 얼마짜리가 됐어요? 4,700원짜리가 됐겠지? 할 수 있겠지?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X2년 7월 1일 무슨 거래가 있습니까? 40주를 5,200원에 처분했대. 너무 쉬운데? 어머, 그럼 처분하면 일단 현금 들어오고 FVPL 없어질 건데 100주 4,700원짜리가 있는 거니까 50주 없어지면 50주 곱하기 4,700원 올 거 아닙니까? 현금은 어떻게 돼? 아, 50주래. 40주 팔았네. 40주. 여기 현금 어떻게 돼? 40주 팔았고 5,200원에 처분했으니까 5,200원 이렇게 오겠죠. 근데 거래원가가 있대. 거래원가 50원. FVPL은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 어떻게 해줘요? 뭐라고요? 그렇죠. 거래 대가에서 빼주죠. 여기 주당 40주 곱하기 50원 이렇게 빼주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처분 이익이 나올 겁니다. 아이, 너무 쉽네요. 계산해보면, 아우, 계산하기 너무 싫은데?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18,000원 나오게 돼요. 괜찮을까요?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모두 해줘야 돼. X2년 말에 뭐 해줘야 돼? 공정가치가 5,400원 올랐대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BS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60주가 남아있고 장부 금액은 여전히 4,7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40주 팔았더라도? 근데 얼마 됐대? 5,400원 됐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FVPL 오고 여기 FVPL 평가 2 오게 되겠지? 굳이 쓰자면 여기 60주고 여기 모아요. 한 주당 5,400원 되는데 지금 장부당 4,700원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계산하면 평가이익 얼마 나와요? 5,400원 빼기 4,700원에다가 곱하기 60 하면 되니까 얼마? 42,000원 할 수 있겠지. 42,000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FVPL로 분류했을 때 물어봤는데 여기까지 하면 틀린 게 뭡니까? 옳은 거 물어봤네? 4번만 옳겠지.
괜찮을까? 이건 근데 윤돈이가 만든 문제라서 그래. 내가 팁을 줄게.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내는 시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 그럼 보통 뭐가 답인 줄 알아요? 0? 제일 계산하기 복잡한 거. 그 답이야. 제일 계산하기 실제 시험했으면 제일 계산하기 복잡한 게 뭐겠니? 아, 마지막 연도가 제일 복잡하겠지. 그 실제 만약에 시험이었으면 마지막 연도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답일 거예요. 근데 윤돈이는 아무 생각 없이 냈으니까 그런 거고. 야, 일단 우리 이제 마지막에가 찍는 것도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니? 그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처음 보는 문제 나왔어. 듣도 보도 못한 윤돈이가 가르쳐주지 않은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나왔어. 몇 번으로 찍어야 돼? 1번.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봐. 몇 번으로 찍어야 돼? 아니야, 제일 마지막 연도 찍어야 돼. 왜냐면 제일 마지막 연도가 계산하기 제일 어려울 거니까. 괜찮죠? 표정이 뭐야? 또 이런데 그게 맞다니까. 조만간 인스타에 릴스로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 인스타에 DM을 그렇게 많이 보내신다면서요. 그래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 자, FVPA랑 FVOCI 잠깐 비교해보자. 지분 상품일 때 FVPA랑 FVOCI는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항상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OCI에 미친 영향이 항상 같다. 틀려요? 틀리지. FVPL은 OCI에 미친 영향이 없는데, 그쵸? FVPL이랑 FVOCI는 총포괄손익이 항상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맞아? 총포괄손익은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의 변동이 없을 때 자산 변동액인데, FVPL이나 FVOCI나 기말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산 변동액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산 변동액이 똑같으니까 총포괄손익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일단 5번은 무조건 틀린 거 알 수 있겠지? 총포괄손익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FVPL이 아니라 FVOCI도 나랑 이거 한번 해보자. 하여튼 지분상품 문제가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나오면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로 푸는 거야. 회계처리로. 그림 그리지 말고. 그럼 X1년 10월 1일 때 다시 봅시다. FVOCI랑 FVPL은 최초 시행 시점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최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건 맞지만 거래원가가 있으면, 그 거래원가 어떻게 해줘요? 거래원가가 있으면 FVPL은 비용 처리하지만 FVOCI는 최초 취득금액에 가산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100주가 있고 4,950원짜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하고 나서 X1년 말 보면 기말의 공정가치가 4,700원 되니까 얘도 FVOCI 금융자산 떨어지고 이쪽에 평가 손실 올 거야. 그럼 100주가 있고 얼마씩 떨어져요? 250원씩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 맞죠? 250원? 100주 곱하기 250원씩 떨어질 거 아니야? 타입.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BS 잠깐만 좀 볼까? BS, 아이고, 요즘 진짜 여러분이 도와주셔갖고 학원이 진짜 많이 잘 돼서 수강생도 많고, 심지어 이번에 기본반에 중간에 늦게 온 친구가 자리가 없어갖고 400유를 배회하고 그랬어요. 그런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쵸? 봐봐요. 요거 어떻게 돼, 여기 100주 곱하기 여기 얼마마? 4,700원 와야 되겠지? 여기 평가 손실 OCY에 와야 될 건데, 아무튼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와요? 100주 곱하기 뭐 나와야 돼? 4,950원 나와야 되지? 최초 취득금액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얼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좁아. 100주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50원 있는 거겠지? 괜찮을까? 뭐 하나도 안 중요한데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요. 자, X2년 7월 1일 회계처리 한번 보자. X2년 7월 1일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돼? 답은 딱 알죠?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야? 0? 수수료 있잖아. 처분 시점에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만큼 처분 손실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 세무사 2차 시험에 회계사 1차, 미안해요. 세무사 1차 시험에 뭐 나왔어?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낸 다음에 오답 유형이 이 시점에 FVOCI일 때 처분 손익은 0이다 이랬다고요. 처분 손익이 0일 수가 없지. 거래 원가만큼 처분 손실이 나올 거니까. 이해되나요? 갑시다, 여러분. 그럼 나랑 한번 해봐.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 평가해야 돼. 지금 5,200원에 처분하니까 FVOCI 금융자산 없어지고 여기 뭐가 와요? 평가 손실을 까고 평가 이익 쓰는 게 사실 맞지. 근데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다 다 평가 이익이라고 씁시다. 제대로 하면 평가 손실 까는 게 맞는데 시험 목적상.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60주 팔았고 나
700원 아이고 얼마에 팔아? 5,200원에 팔지. 나 4,700원짜린데 4,700원짜리가 됐잖아요. 대화하죠?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계산하면 5,200원 빼기 4,700원 곱하기 60주 하면 되니까 여기 얼마? 3만원 3만원 이렇게 되겠지. 아 40주 팔았어요? 40주 죽고 싶네. 잡을게요. 이게 진짜 일이 없어. 자 보면 자 5,200원 곱하기 40주 하면 되니까 2만원 2만원 여기까지 괜찮을까? 약식으로 분개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40주는 5,200원짜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FVOCI 40주는 5,200원짜리가 됐어. 요거 없어질 거고 원래 거래 원가가 없으면 현금도 얼마 들어와요? 40주에 대해서 5,200원이 들어오겠지. 근데 뭐가 있어 지금? 주당 수수료가 얼마씩 있어요? 50원씩 있다며. 그러니까 대차가 40주에 대해서 50원씩 대차가 안 맞을 거야. 요게 뭐가 돼요? 처분 손실이 되고 요 금액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무사 시험에 뭐만 물어봤어? 이게 얼마냐만 딱 물어봤어요. 사실 계산 안 해도 회계 처리 안 해도 답은 딱 알 수 있겠지. 거래 원가만큼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된다고. FVOCI는 거래 원가가 없으면 처분 손실이 0이고 괜찮지? 문제에서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도 물어볼 수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은 여기까지 해서 2만원.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뭐 해줘야 돼? X 2년 말에 나머지 평가해줘야겠지? 이건 똑같아요. 이거 계산한 게 얼마 나왔어? 42,000원이니까 얘도 FVOCI 늘려주고. 나도 알아 평가 손실 빠고 평가 이익 써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분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손익만 구하면 되니까 평가 이익이라고 그냥 쓰자. 요 금액이랑 똑같은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얼마였어요? 54,000원 빼기 47,000원에서 60주 하면 되니까 얼마였어요? 42,000원 42,000원 되겠지. 아무튼 문제에서 2차 땐 이렇게 물어봐. X 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근데 우리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1차에 내긴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실제 1차 시험 목적으로는 뭐만 딱 기억하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면 좋아요.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좋아요. 여러분 저희 첫째 딸이 공부를 좀 못해요. 이제 3학년이지만 공부를 좀 못해. 근데 저도 옛날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공부 잘하면 좋은 애, 공부 못하면 나쁜 애. 약간 초등학생들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골프 시켰는데 공부 안 될 것 같아갖고 야 그럼 너 골프 선수를 한번 해보자. 아빠가 골프 밀어줄게 그래갖고 그 골프 이게 학원 다녔는데 좀 원포인트식으로만 가르쳐가지고 프로한테 정식으로 레슨 받기로 했거든요. 돈 진짜 비싸더라. 10회에 150만 원이래요. 그 150만 원이 우리 종합반 아니야? 프리패스. 그쵸? 아 나도 그럼 고무 가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말고요. 자 그래요. 근데 그 프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이렇게 면담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럼 정말로 프로 선수를 시키고 싶냐고 그래서 나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뭐 슈퍼스타를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레슨 프로만 따가지고 레슨하는 이런 사람 만들 건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슈퍼스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애가 슈퍼스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프로만 따라 그러면 프로도 못 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도 우리 여러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어떻게 그냥 꼴찌라도 붙기만 하냐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아니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3일회계법인의 회장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쵸? 제가 더 강하게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회계법인의 회장 만든다는 생각으로. 자 집중하자. 자 그래서 보시면 3번인데 채무상품의 일반적인 얘기들 물어봤어요. 사실 3번부터 7번까지가 우리 시험에 딱 맞는 난이도지. 실제 시험 어떻게 나와? 채권 하나 준 다음에 이게 FVPA일 때, AC일 때, FVOCI일 때 물어보잖아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알 거야. AC 있고 FVOCI 있고 FVPL 있으면 이게 가장 큰 결론이에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FVOCI 금융자산인데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어. 결론이 뭐죠? 두 개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쵸? 항상 같아. 항상 어느 시점이나 같아.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문제도 보면 아니 뭐 뒤에 마찬가지지만
뒤에 손상 문제 있는데 FV OCI일 때도 손상차손이랑 손상차손 환이 물어봤지. 그 계산하면 바보야. A씨랑 답이 똑같을 텐데. 그래서 항상 당기손이 미친 영향이 똑같다. OCI에 미친 영향 어때요? 같은 게 어디에도 없죠. 뭐가 똑같아 근데? 총 포괄 손익이 똑같잖아. 뭐가 요 두 개가. 그쵸?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 비교하는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고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봐봐. 지금 채권이 어떻게 돼요? 3년이고요. X 1년, X 2년, X 3년, 3년이고요. 액면 금액 얼마입니까? 10만원이고요. 표시이자율 4%니까 4천원씩이지? 이렇게 나와있고 세상에. 시장 이자율 10% 줬고요.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 9% 줬어. 그럼 여러분 봐봐. 이 현금 흐름을 10%로 땡겨오면 그게 얼마 남아요? 이거 현금 흐름 10%로 땡겨오면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얼마 남아요? 다 풀었잖아. 그치? 얼마 나와요? 8, 5, 077이요? 0778? 85078 나오죠? 요거 9% 땡기면 얼마 나와요? 8, 7, 3, 4, 5 나오지? 10%로 땡겨온 85078이 뭔 거예요? 이게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겠지. 근데 뭐가 있어요? 지금 거래원가가 있잖아. 우리 FVPL은 거래원가 어떻게 처리해? 비용 처리. 하지만 A씨금융자산이랑 FVOCI는 거래원가 어떻게 해? 최초 취득원가에 가산. 그래서 요거에서 거래원가 더한 게 요 금액이 돼야 돼. 그래서 요 금액을 뭐라 그래 우리? 얘기해줘. 요 금액을 뭐라 그래? 얘기해줘. 뭐라 그래요? 요 금액을 총 장부 금액이라 그러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금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각공원가는 아니야. 그쵸? 그럼 요 문제에서 1번으로 물어본 게 뭐예요? 거래원가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내 이 구조를 안다면 얘와 얘의 차이가 거래원가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거래원가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거래원가가 2, 6, 8 나온다? 올해 요거 출제 가능성 있어. 왠지 알아? 이번에 세무서 회계사 1차 시험에 요거 나왔거든. 아니 거래원가 있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A씨일 때, FVOCI일 때, FVPA일 때 손익 물어봤어요. 겁나 쉬운 거 아니야. 보통 회계사 문제가 나오면 그에만 좀 유독 튀는 문제들이 있어. 그거 우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려고 이번에 회계사 1차 시험 제가 풀고 강평도 올려놨잖아. 한 번씩 풀어보셨죠? 얘들아 그 해설도 올려놨어요. 카페에 한번 풀어봐야 돼. 이번엔 진짜 풀어봐도 돼. 왠 줄 알아요? 개 쉬워요. 한 번도 튀는 문제도 없고 신기한 문제도 없어. 회계사 1차 문제는 시간 내서 한번 25문제 중급 회계까지만 풀어보면 거의 우리 시험 수준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커트라인 높거든 회계사 1차 시험. 한번 풀어보셔요. 해답도 제가 다 올려놨어요.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이거 봐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아. 이런 문제는 오히려. FVPL은 어떻게 돼? 최초 시정 금액을 뭘로 해야 돼? FVPL은 85078로 해야 돼. 왜냐면 FVPL은 거래원가를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요 금액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그냥 유효이자율법이 아니라 액면이자율법으로 가겠지. 근데 문제 보시면 X 1년 만에 공정가치가 얼마래요? 9만원이래. 그래서 FVPL이면 이만큼이 평가 이익 나오게 되겠지. 괜찮을까? 자 우리 미래의 3일회계법인 회장분 되실 분들이니까 세무법인 1등이 어디죠? 광교인가? 관심 없죠. 이연 이런데 BH 관심 없죠. 미래의 BH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쵸? 나중에 혹시나 회장 되면 꼭 연락 좀 줘. 그쵸? 야 나도 좀 떨거지 일도 주고 그래야 돼. 자 그럼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뭐야? 이거 있었고 취득 시점에 수수료 2, 6, 8 있었지. 그리고 또 있어요 없어요? 액면이자. 그래서 액면이자 이자 수익은 얼마? 4,000원 있잖아요. 그래서 FVPL이면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요렇게 돼. 기말에 기대신용 손실 고려해 안 해? 안 해. FVPL은 어차피 고려 안 하잖아요. 손상을. 괜찮을까? 나 봐봐요. 안 끝났어요. A씨 금융자산이면 어떻게 돼? 너무 쉽다. 어디서 시작해야 돼? 85078에서 시작해야 돼요? 87345에서 시작해야 돼요? 87345에서 시작해야 돼. A씨 금융자산은 기말에 뭐만 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수익만 인식하잖아요.
그럼 87345에다가 유효 이자율 9% 때리니까 87345 곱하기 9% 하면 얼마 나와요? 7, 8, 6, 1 나오지. 이자 수익으로. 근데 뭐 있어 지금? 기말에 기대 신용 손실이 12개월짜리가 3,000원이고 전체 기간이 7,000원인데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대. 예은 학생. 그럼 몇 개월 써야 돼요? 얼마 써야 돼?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대. 잘하셨어요. 12개월 써야겠지? 그쵸. 그래서 얼마? 손상으로 얼마 있는 거야? 3,000원 있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이거 BS 한번 그려보자. BS. 그럼 X1년 말에 A씨금융자산은 얼마 있는 거예요? 8, 7, 3, 4, 5 곱하기 1.09 빼기 4,000원에서 얼마? 총 장부 금액이 91206 되겠지? 괜찮을까요? 손실 충당금 얼마 있어? 나 이거 다 풀 때까지 안 쉴 건데. 손실 충당금 얼마 있어요? 3,000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뺀 게 삼각형 깔고 아닙니까? 문제에서 A씨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요 금액이 장부 금액이지 요 금액이 장부 금액 되는 건 아니에요. 괜찮을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2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3번 풀었고 4번도 풀었고 5번도 풀었고 야 인간적으로 6번은 풀어야 돼. 5번 답 똑같아. 5번 답 똑같아.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FVOCI 금융자산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거나 FVOCI 금융자산을 기준에 처분했대. 그럼 어떻게 풀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A씨로 그냥 풀면 답이 똑같다고 그랬지. 그거 막 FVOCI로 풀고 있으면 바보. 여기까지 얘기했었고요. 7번만 그나마 의미가 있어요. 그럼 봐봐. FVOCI 금융자산도 OCI 금융자산도 87345에 출발할 거고 그래서 기말의 공정가치가 91206 나올 거야. 아니 91206이래요. 삼각형 원가가 총 장부 금액이 기억나? 문제에서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지. 요건 해야지. 어떻게 구할 거야? FVOCI는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BS를 그려보는 게 제일 빠르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BS 그려보시면 나 봐봐. 여기 얼마 와야 돼요? FVOCI는 여기 9만원 와야 돼. 신용손상이 없을 때는 FVOCI 평가손익을 두 개로 나누지. 진짜 평가하는 거랑 기대 신용손실로 나누죠? 얘에서 얘 뺀 게 얼마 나와야 돼? 이게 91206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206 나오게 되겠지. 괜찮을까? 다 아는 거지? 그럼 안 돼요. 기말에 기대 신용손실 얼마야? 3,000원이지. 3,000원 플러스로 들어가요?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플러스로 들어가. 알지? 그래서 얘에서 얘 빼야 똑같이 삼각형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BS에 들어간 OCI는 얼마야 그러면? BS에 들어간 OCI는 계산하면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3,000원 빼기 1206 해서 얼마? 1794겠지. 어차피 첫 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OCI도 1794겠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답은 5번. 이 정도까지 할 줄 아셔야 돼. 제가 볼 때 만약에 올해 시험에 금융자산이 나온다면 지금 얘기했던 요게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 A씨일 때 단기손익 보기 1번 A씨일 때 단기손익 얼마다. 보기 2번 FVP일 때 단기손익 얼마다. 보기 3번 FVOCI일 때 단기손익 얼마다. 괜찮을까? 요게 내가 볼 때는 올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 찍었어. 자 여기까지 했고요. 8번 10번 8번부터 11번까지 뭐 물어본 문제야? 손상 물어본 문제. 손상이랑 환입 나오면 개꿀이야 어려운 거야? 나오면 개꿀이에요. 보통 손상차손이랑 환입만 물어보거든. 이거 푸는데 오래 걸리면 안 돼 얘들아. 지구 좀 볼게요. 참 아휴. 그저께 저희 둘째 딸 학교하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같이 놀이터 갔었거든요. 끝나고 놀이터를 가요. 학교 앞에 놀이터가 있어갖고. 근데 저희 둘째 딸은 객관적으로는 확 이쁜 건 아닌데 좀 이쁘게 생겼는데 실물은 되게 이쁘거든요. 남자애들이 이렇게 꼬여요. 유치원에서도 좀 장난 심하게 치고 막 좀 센 남자애가 있었는데 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저희 딸은 안 괴롭혔대요. 소희라 넌 참 예뻐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이터를 갔는데 이게
그 그물망 있거든. 그물막 지나가는데 그 신발이 떨어진 거야. 저기 딸 신발이. 남자애들이 자기가 주워 주겠다고 막. 그 자기가 주워 갖고 막 올려. 제가 아저씨 제가 주워 줄게 막 이거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희라 신발 여기 있어 그랬더니 고마워 너 이름이 뭐였지 막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자기 이쁜 줄 알아갖고 막 큰일이야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막 뭐 부탁할 때 일단 와갖고 뽀뽀를 먼저 한다. 제가 뽀뽀해줬으니까 이거 해줘 막 그래요. 큰일 그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야 시우라 뽀뽀는 살아가니까 해주는 거지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랬더니 기뚱으로도 안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볼까요? 표시 이자율 몇 프로? 8,000원 나와 있고요. 93,660에 취득했대. 유효이자율 10%래. 자, 이걸로 뽕 뽑아보자. X1년도 말에 기반의 공정가치가 92,000원이래요.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기대 신용 손실로 지금 얼마 있겠어요? 2,000원 나온대. 자, 요런 상태였고 X2년 말에 신용이 맛이 갔지. 그래서 이자 정상적으로 받고 봐봐. 요거 보시면 현금 흐름이 6만원, 4,000원, 4,000원으로 바뀌었고 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14%래요. 그리고 봐봐. 보시면 여기 X 3년 만에는 그래도 신용이 좀 회복돼서 요거 이자 받고 어떻게 됐냐면 8만원, 7,000원 이렇게 됐대요. 요거 얼마야? 이자율이. 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12%래요.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오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딱 물어본다고요.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까지 물어보면 그럼 문제가 너무 커져갖고 세무사 1차에 내기가 그래. 그래도 그냥 연습을 해봅시다. 나 봐봐. 너무 심심하니까 X 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좀 전에 했잖아. BS만 그려보자. X 1년 말에 BS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려보자. A씨 금융자산이었으면 93660 곱하기 1.1 빼기 8,000원 하면 되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95026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손실충당금으로 얼마? 2,000원. A씨 금융자산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FV OCI면 BS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 몇 번 그리니까 늘 새롭죠? 자, FV OCI 얼마야? 92,000원이겠지. 그리고 여기 OCI 보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좁다. 아무튼 얘에서 얘 뺀 게 뭐 나와야 돼? 95026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026 있겠지. 그리고 기대신용 손실 2,000원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로 2,000원 들어가겠지. 요거 두 개 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26이 X 1년 말에 OCI에 미친 영향이야. 솔직히 세무사 1차 시험만 본다면 OCI를 물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아직 없어요. 회계사 시험도 작년에 겨우 물어봤어. 그래서 나온다면 FV OCI 채무상품이 나온다면 첫 번째 연도에 요거 물어보는 것도 빡셔. 요 정도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돼요. 시험 수준으론. 하여튼 우리는 여기까지 했고요. 손상 볼게. 야 너무 쉽다. X 2년도에 손상차손 얼마예요? 뭘 어떻게 해? 이렇게 구할 거야 나는 그냥 8,000원 나누기 1.1 더하기 108,000원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이게 뭐예요? 요 현금 흐름을 이 시점으로 땡겨온 거지. 이게 뭐야? 명칭 얘기해주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 X 2년 말에 손상전 총 장부 금액이에요. 괜찮을까? 여기서 못 빼줘야 돼. 못 빼줘야 돼. 2,000원 빼줘야 돼. 이게 뭐야? 차이 학생이 뭐예요? 우리 지수 학생? 이거 뭘까요? 손상 전 삼각형까지.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93660이 X 1년도에 95026이 됐고 밑에 손실충당금으로 2,000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X 2년 말이 되면 이게 나 이거 까먹었다. 95026? 그 다음 뭐였지? 와, 내 진짜 늙어가지고 이제 이거 96529쯤 돼. 근데 밑에 뭐가 달려있어요? 여전히 손실충당금 2,000원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손상전 삼각후 원가. 그걸 한 번에 구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구하면 한 번에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해주면 돼? 이제
변경된 현금 흐름이 얘잖아요. 괜찮을까? 요거 쭉 땡겨면 얼마야? 몇 프로로 땡겨와야 돼? 10%로 땡겨와야 돼? 14%로 땡겨와야 돼? 10%로 땡겨와야 돼. 괜찮을까? 그래서 요거 식이 어떻게 돼요? 요거 빼기 4,000원 나누기 1.1 더하기 64,000원 나누기 1.1의 제곱. 요게 뭡니까? 손상 후 삼각후 원가. 요거 두 개 뺀 게 손상차손이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했고요. X 3년도에 환입액은 어떻게 구해? 환입액은 더 쉽죠? 요거만 땡겨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얼마야? 10만 8... 아이고 미쳤네. 요걸 땡겨오면 어떡해? 현금을 얘로 바뀌었는데 얘를 땡겨와야겠지? 그래서 땡겨오면 64,000원 나누기 1.1. 왜냐면 손상은 현금 흐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요거랑 뭐 해주면 돼? 요거 87,000원 나누기 1.1. 그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환입액 아니야. 변경된 현금을 손상 환입 후 삼각후 원가, 환입 전 삼각후 원가의 차이가 환입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손상차손이랑 손상차손 환입 물어봤는데 AC일 때 물어보고 FV OCI일 때 물어봤잖아요. 둘 다 이거야. 왜냐면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고 딱 넘어가는 거야. 제가 사실 객관식 때 신경 많이 가르쳐줬지. FV OCI일 때 이거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랑 환입 미치는 영향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 맞고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1차 때 물어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 내에 못 나온다고. 그래서 AC 금융자산이나 FV OCI 환입을 물어보고 싶으면 언제나 요것만 물어봐. 회계사 시험 되면 OCI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회계사 시험은 아직 거기까지 물어본 적도 없어. 올해인가? 최근에 회계사 시험에 FV OCI의 손상차손이랑 환입액 물어봤는데 그것도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괜찮을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신기한 맞고 얘기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안 나와 1차에는.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아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공부 잘하시는 분은 좀 더 해보시고.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아니 심심해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하라는 것까지만 딱 하면 돼. 그쵸? 더 이상 뭐 지금 2차 욕심낼 때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 11번까지 풀었고요. 12번 13번 14번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니. 재분류 중요한데 재분류는 근데 사실 작년이랑 재작년에 유행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회계사 시험에 항상 작년이랑 재작년까지 금융자산 나오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뭔지 알아? 재분류랑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나왔거든. 근데 그게 작년이랑 재작년에 너무 유행을 했고 세무사 시험도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회계사 시험에 다시 AC, FVPL, FV, OCI의 채무상품 비교 물어봤거든. 아주 쉽게. 그래서 올해도 그게 사실 제일 1순위야. 그게 제일 1순위고 손상은 늘 나왔던 주제니까 좀 처지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 나온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나올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재분류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분류는 언제 하는 거지? 재분류는 언제 해요? 사업 모형이 변경되면 하는 거지만 사업 모형이 변경되면 사업 모형이 변경된 그 다음 연도 초에 시작하지. 그래서 우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초에 BS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괜찮을까?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지우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종합사례 원래 객관식 책에 있었는데 객관식 책이 너무 두꺼워서 옮겼거든요. 요거 제가 발로 만든 게 아니라 단원별로 꼭 알아야 되는 주제 2차 문제에서 제일 쉬운 거 뽑아놓은 거니까 요 정도는 꼭 보고 가야 돼.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자, 자 보시면 만기가 5년이래요. 길기도 하네. 하나, 둘, 셋, 넷. 액면 금액은 얼마? 10만 원이고요. 표시이자 10%니까 만 원씩 이렇게 있을 거예요. 유효이자율은 12%인데 얼마에 취득했어? 92790에 취득했대요. 아이고 길기도 하지. 보시면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기대신용손실이 X 1년 말에 2,000원, X 2년 말에 5,000원, X 3년 말에 7,000원이고요. 공정가치를 봤더니 X 1년 말에 공정가치는 9만원, X 2년 말에 공정가치는 88,000원, X 3년 말에 공정가치는 92,000원이라고 합니다. 문제 보시면 뭐래요? X 2년도에 사업 모형을 변경했지. 그럼 X 2년도에 사업 모형을 변경했으니까 언제 재분류해? X 3년 초에 변경하겠죠?
그럼 우리 뭐는 구해야 돼? X 2년 말, X 3년 초에 BS는 다 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려볼게요. X 3년 초에 BS를 다 그려볼게요. 첫 번째, 하나도 안 어려워. A씨 금융자산이라면 X 3년 초에 총 장부금액 얼마야? 너무 쉽죠? 92790 곱하기 1.12 빼기 만원 하면 93925 나와. 이게 X 1년 말의 총 장부금액이고, 다시 곱하기 1.12 빼기 만원 하면 95196 나와. 이게 X 2년 말, X 3년 초의 총 장부금액이겠죠? 손실충당금 얼마 달려있어? X 2년 말에 기대신용 손실이 88,000원이니까 여기 88,000원 이렇게 와있겠죠. 아, 여기 미친놈 아니야? 5,000원이니까 여기 5,000원 나와있겠죠. 얼마 전에 봤던 그 유튜브 쇼츠 중에서 전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 여자 VJ인데 코인을 하기로 한 거야. 원래는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코인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더니 애가 막 정신 미쳐갖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였어요. 막 흥분해갖고 나는 신이야 신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수업이 할게요. 그쵸? 분위기 괜히 어마네. 여러분 많이 변했네. 자 볼게요. 그죠? 관대하지가 않네. 옛날에 뭐 웃어주더니 여기 얼마 나와요? 88,000원. 여기 OCI 보면 평가랑 손상이 있는데 아이 웃긴데 보시면 95196 나와요.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95196 빼기 88,000원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7196 나오지. 근데 기대신용 손실 얼마 있어요? 플러스 5,000원 있으니까 다 합해서 얼마 있는 거야? 마이너스 2196 있는 거지. 할 수 있을까? 기운 냅시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 나본데 우리 이거 빡센 과정이에요. 여기 BS 봐봐. FVPL이야. FVPL은 뭐만 들어가 있으면 돼? 공정가치인 88,000원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괜찮아?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VPL은 기말에 공정가치만 기재하고 유효이자율법도 안 쓰니까 총 장부금액 없고 기대신용 손실도 고려하지 않으니까 총 장부금액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손실충당금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봐봐. FVOCI에서 FVPL로 바꾼대. 너무 쉽지요. 이걸로 바꾸면 돼. 그럼 X 3년 초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FVOCI 금융자산 88,000원 없어지고요. 평가 손실 2,196원 없어지겠지. 여기 FVPL 얼마 와요? 88,000원 오겠지. 그리고 어떻게 돼? 요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돼요. 뭐라고요?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잘하셨네. 재분류 손실로 당기손익으로 가지? 그래서 요거는 말문제도 잘 나왔잖아. FVOCI에서 FVPL로 바뀌면 그동안의 기타 포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기억나시죠? X 3년 말에 나 뭐 해줘야 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FVPL이 됐으니까 계속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해야겠지. 대화하지. 그럼 88,000원짜리가 기말에 92,000원이 됐으니 FVPL 4,000원 증가하고 여기 평가이익 4,000원 오면서 당기손익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또 할 거 있어 없어? 있어. 액면이자는 받아야지. 그래서 현금 4,000원 여기 모아요. 이자 수익 4,000원 요렇게 옵니다. 괜찮을까? 요것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세무사 시험도 회계사 시험도 뭐 물어봤어요? 해당되는 연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뭐 이해 안 돼요? 뭐 괜찮아? 요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 요 정도는 세무사 시험도 요 정도는 나와요. 안 끝났어요. 보시면 뭐 있어요? FVOCI에서 AC 금융자산으로 바뀐대.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 얘기해. 이심적인 거 있으면 얘기해. 침이 막. 얘기해. 뭐요? 무슨 숫자가 안 나와요? 답이랑 안 나온다고? 아, 10,000원이야?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 얘들아. 잘못했다고. 역시 선생님은 신이에요. 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막 앞에서 오메가 포장을 다 쓰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 잘했네. 이거 결론이 뭐야? 혜준 학생의 결론이 뭐예요? FVOCI랑 A씨 금융자산 바뀔 때 결론이 뭐야? 모르니까 못 풀었겠지, 그쵸? 이 학생 결론이 뭐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FVOCI에서 A씨 금융자산으로 바뀌거나 A씨에서 FVOCI로 바뀌면 결론이 뭐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는 똑같아. 재분류한다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럼 얘는 FV에서 A씨로 바뀌잖아? 재분류 시점에 대차가 딱 맞게 바뀌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그때 객관식 때 결론이 뭐였어요? FVOCI에서 A씨로 가거나 A씨에서 FVOCI로 가는 애들의 결론이 그냥 이자 수익만 구하면 돼, 손상이랑. 아니, 결론이 뭐였어? 처음부터 A씨 금융자산으로 보고 그냥 계산하면 답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처음부터 A씨 금융자산으로 보면 기말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뭐밖에 없겠어? 이자 수익밖에 없겠지. 왜냐면 A씨나 FVOCI나 재분류하는 시점에 대차가 딱 맞기 때문에 재분류 시점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그래서 이자 수익이랑 손상만 여전히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자 수익은 얼마야? 기초의 총 장부 금액이 92196이니까 여기다 12% 때려주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손상은 뭐야? 기말에 기대신용 손실이 7,000원인데 기초에 기대신용 손실이 5,000원 있으니까 손상으로 2,000원 나오겠네. 대화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FVOCI에서 A씨로 바뀌거나 A씨에서 FVOCI로 재분류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물어보면 결론이 뭐라고? 그냥 A씨로 풀면 답이야. 할 수 있겠지. 외우자. 마지막에 더 이상 없어. 선생님 하루 끝장내기 뭐 이런 거 없나요? 나는 없어. 그런 거 안 해. 하루에 못 끝장내. 나만 조져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보시니까 공무원에서는 하루 만에 끝내기 하시던데 했어요. 뭐 나올지 찍는 법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앞사람 컨닝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다고 뭐 큰일 나요. 자, 세 번째, FVPL에서 A씨로 바뀌거나 FVPL에서 FVOCI로 바뀌거나. 이거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이 유효이자를 모르기 때문에 유효이자를 재산정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지. 그래서 요 문제 보시면 FVPL에서 A씨 금융자산 바뀐대. 그럼 FVPL이 없어질 거 아니야. 88,000원짜리가 없어질 거 아니야. 여기 A씨 금융자산 뭐가 와야 돼? 이게 안 와. FVPL로 분류했으면 애초에 유효이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모른다고. 그래서 FVPL에서 A씨나 FVOCI로 바뀌면 월 재분류 시점에 공정가치가 그냥 들어와. 88,000원 이렇게. 근데 뭐는 해줘야 돼? 손상차손이 손실충당금이 5,000원 있었으니까 추가로 손상차손 5,000원 잡고 손실충당금으로 5,000원 잡는 회계처리 해가야겠지.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까? 강사들 책에만 재분류할 때도 기대신용 손실을 고려하지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재분류할 때 기대신용 손실까지 고려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보통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만 딱 나온다고. 강사책이니까 이것까지 고려하는 거지. 대화에 무슨 소린지? X 2년 말에 기대신용 손실이 5,000원 있었으니까 재분류하게 되면 손실충당금도 잡아줘야지. 근데 여태까지 기출문제 보면 재분류할 때 손실은 없다고 그냥 다 가정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X 3년 초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 X 3년 말에 이자 수익 잡아줘야겠지. 이게 새로운 총 장부 금액이 됐으니까 요거에 맞는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뭐 줬어요? 재분류 시점에 유효이자율 안 줬어? 뭐라고요? 아, X 4년 말이야, 3년 말이 아니라? 서운하네. 다시 봅시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자, 그래, X 4년 말에 재분류했네요. 만기가 1년밖에 안 남았죠. 지금 보시면 X 5년 말에 10만원짜리고 액면이자 만원인데 X 5년 말에 요 시점에 재분류한대요. 요 시점에 공정가치가 9565이고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치, 이래야 문제가 성립되겠지. 선생님이 낸 문제 아닌가? 그럴까? 자, FVPL 95652가 없어지고요. 여기 A씨 금융자산으로 95652 올 거예요. 언제? X 5년 초에. 손상은 고려하지 않으랬으니까 여기서 딱 끝나겠지?
여기까지 하고 나서 X 5년 말에 여러분 이자 수익은 얼마겠어요? 이자 수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자 수익은 항상 받을 돈 빼기 참는 돈 아니야? 그럼 이렇게 빼면 이자 수익 얼마 나올까요? 11만원 빼기 95652 하니까 14348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거 나누기 1 플러스 R 한 게 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유효이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 이렇게 할게요. 아무튼 현금 얼마? 현금 만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A씨금융자산 상가계획으로 4, 3, 4, 8 되겠지? 어차피 뭐 기대신용 소실 이런 거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딱 끝나겠네. 그럼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얘만 나오게 되겠네요. 할 수 있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1차 시험에 내긴 좀 그러고요. 요 파트가 만약에 또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요거 나올 거예요. AC에서 FVPL로 바뀌거나 FVOC에서 FVPL로 바뀌는 거. 요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15번 이거 틀리면 안 돼.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이 사실 뭐랑 똑같아. 금융부채에서 조건의 변경이랑 똑같죠. 다만 금융부채에서 조건의 변경은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있었고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아니었고요. 판단해야 됐잖아. 하지만 금융자산의 조건의 변경은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에서 그냥 줘. 재고 요건을 충족했다.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문제 보시면 기준서에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준서에는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만 나와. 괜찮을까?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뭐랑 똑같아? 금융부채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아닌 경우랑 똑같아. 괜찮나? 외우자 그냥. 자, 문제 풀어보시죠. 자, 지금 내가 A씨금융자산 샀고요. 3년 만기래요. 그 액면금액 100만원이고요. 표시이자율 6%니까 6만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 10%래요. 근데 뭐래? X2년 말 요 시점에 만기를 X5년으로 연장한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5년으로 연장하고요. 액면 금액은 얼마? 여전히 100만원이야. 다만 액면 이자만 얼마로 바뀌어요? 4%니까 액면 이자가 4만원으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런 조건의 변경에 해당했고요. 수수료로 얼마 발생했어? 수수료로 12,000원 발생했대요. 괜찮을까? 요 시점에 계약 변경 손익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여러분 어려울까봐 이것도 해놨지. X2년 말에 채권의 장부 금액이 96만원이라고. 그럼 나 뭐 해주면 돼? 현금 흐름이 얘에서 얘로 바뀌었으니까 변경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지금 장부 금액의 차이만큼 금융자산을 줄여줘야겠지? 괜찮을까?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 이 변경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구할 때 몇 프로 쓸까요? 10% 쓸까요? 아니면 변경 시점의 시장이자율은 8% 쓸까요?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자율을 써요. 실질적인 조건 변경 여부,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무슨 이자율 써? 당초의 이자율 써요. 외우자 그냥. 외우자. 물론 회계사 시험에 2차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재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건 2차 시험이니까 가능한 거야. 1차 시험은 낼 수가 없어. 왜냐면 기준서에 없거든. 1차는 요거만 나와. 요거만. 그러면 요거를 10%로 땡겨와야겠죠? 요거 10%로 땡겨오면 얼마 나올까? 요거 10%로 땡겨오면 얼마 나올까? 850772 나와요. 괜찮을까? 그럼 금융자산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럼 X 2년 말에 조건 변경했으니까 X 2년 말에 조건 변경의 회계 처리를 보면 A씨 금융자산 줄어들겠지? 얼마 줄어들어요? 96만원 빼기 850772 하니까 얼마? 109228만큼 줄어들고 109228 뭐라고 써? 조건 변경 손실 써서 요 금액만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고. 괜찮을까요? 수수료 어떻게 처리해 근데? 내가 채권자인데 수수료 12,000원 냈대. 어떻게 처리해? 우리 금융부채에서 조건 변경에서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면 수수료 어떻게 처리했어요? 조건 변경 이익이랑 깠지. 하지만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거만큼 금융부채를 상환한 걸로 봤지. 기억 안 나면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근데 얘는 재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은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랑 똑같다며.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수수료 12,000원만큼. 금융자산의 가산에. 괜찮을까?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요거밖에 없어요. 나 봐. 회계사 1차 시험에 뭐 나왔어? 요게 X3년 초에 벌어진 걸로 봐서 X3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도 물어봤어요. 그럼 X3년 말에 뭐 이자 수익도 막 묻고 그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회계사 시험 어떻게 됐어요? 요거 있었는데 수수료가 되게 많아갖고 수수료까지 더하면 이게 100만원 됐다고. 그럼 유효이자 몇 프로예요? 나 혼자만 떠들고 있구나. 지금 조건의 변경에서 장부 금액이 이렇게 바뀌는데 수수료가 겁나 커가지고 수수료까지 더했더니 채권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됐대. 그럼 유효이자 몇 프로겠어? 채권의 장부 금액이랑 액면 금액이랑 똑같으면 유효이자율이 액면이자율 되는 거 아니야? 액면 발행한 거랑 똑같이 되니까? 아니 왜 놀래? 우리 객관식 문제 이거 기출문제 있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찾아서 한번 풀어보면 좋겠지? 그치? 여러분 표정 어떤지 알아? 처음이야 이런 기분.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막. 얘들아 나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금융자산까지 봤고요. 우리 15분만 쉬었다가 뒤에 복합금융상품 또 쫙 시험 풀고 또 해설하고 또 1시간 쉬었다가 전체 모의고사 쫙 풀고 해설하고 이럴 거예요. 제가 카운터에 가 있을 거니까 환불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잠깐 쉬읍시다 15분만.